안녕하세요. 오늘 분석 자료에서는요, 지금 한국 시장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기록적인 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동시에 불안한 경제 지표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 과연 우리에게 기회일지 아니면 어쩌면 위험의 시작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5677.25. 이게 뭐냐고요? 이건 가상 시나리오긴 한데요. 만약 2026년 2월 19일에 코스피가 이 숫자를 찍는다면 와, 정말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그냥 다 장식해버릴 그야말로 전례 없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엄청난 주가 지수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445원. 이 정도면 정말 높은 수준이잖아요? 물론 수출 기업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호재죠.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이게 우리 경제 전체에 꽤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역대급 주가, 다른 한쪽에서는 위험한 환율. 이 완전히 다른 두 숫자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시장의 모습은 뭘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지금 이 불붙은 시장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이걸 그냥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시장의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날짜 데이터를 딱 보면요, 이 흐름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이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만만치 않아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급 개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1160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환율까지 더해지니까 우리나라의 수출 중심 시장 구조가 더더욱 강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국내 상황을 이해하려면 글로벌 배경도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미국 연준, 그러니까 FOMC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러면서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금리 내릴 만큼 급하진 않지만 앞으로 내릴 수도 있어 하고 가능성을 살짝 열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시장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그 퀀텀 점프의 엔진들,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핵심적인 기회 요인 세 가지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진은 바로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한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반도체는 이제 새로운 금이다. 와,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재밌는 게 이 세 가지 동력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엔진,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반도체입니다. 특히 차세대 메모리인 HBM4 기술 리더십을 우리가 꽉 쥐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폭풍하는 AI 수요와 딱 만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 정부 정책입니다. K-밸류어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죠?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는 건데 이게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들을 엄청나게 끌어들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AI 하드웨어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사실 AI 소프트웨어는 아직 돈을 버는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AI를 돌리려면 꼭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전력망이라든가 아니면 유리기판 같은 차세대 부품들, 이런 쪽은 벌써부터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이 뜨거운 상승 랠리를 한순간에 차갑게 식혀버릴 수도 있는 그런 거대한 먹구름들, 즉 리스크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기회 요인처럼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화약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거죠. 특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환율의 양날의 검입니다. 이게 수입 물가를 엄청나게 올려버리고 자칫하면 외국인 자금이 싹 빠져나가는 빌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 바로 AI 투자에 대한 ROI, 즉 투자 수익률 문제인데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버는 돈은 얼마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한 분석 자료에서는요,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 군사적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무려 90%로 보고 있습니다. 90%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죠?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유가는 당연히 폭등할 거고 전 세계 공급망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그야말로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한쪽엔 엄청난 기회가 있고 다른 한쪽엔 무시무시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분석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일종의 플레이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인 거죠.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전략은 아주 명확하게 3단계로 제시됩니다. 자,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60%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개별 종목은 좀 변동성이 무서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요. 그럴 땐 코스닥 150 ETF를 활용해서 정책 수혜를 안전하게 받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한데 길목 지키기 전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뜰 수밖에 없는 기술들 있잖아요. 더 효율적인 반도체를 위한 유리기판이라던가 데이터 센터 열시켜주는 액침 냉각 같은 거요. 이런 차세대 테마주들을 미리 사두고 길목을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콜 스프레드라는 전략을 추천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가가 막 폭등하는 건 아니더라도 완만하게 꾸준히 오를 때 수익을 내는 전략이거든요. 좋은 점은 이익도 제한되지만 반대로 손실도 딱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상승 추세는 분명해 보이는데 중간중간 흔들릴 수 있는 변동성 큰 장에서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관통하는 최종적인 투자 철학은 과연 뭘까요? 이 시장을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할까요? 바로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시장의 탐욕을 경계하되 데이터가 가리키는 성장을 의심하지 마라. 이게 바로 이 분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뜨거워질 때 나오는 탐욕은 경계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백한 데이터가 보여주는 성장성 자체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데이터에 기반한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전략적 결론은 아주 명쾌합니다. 만약에 중동 리스크 같은 외부 충격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확 빠진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공포에 질려서 다 팔아치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땡큐 하면서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장에 큰 변동성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피해야 할 위협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꽉 붙잡아야 할 기회로 보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